안녕하세요. 강한학원 김지원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고3 3월 24일 학력평가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문항을 해설할 건데 일단 1번부터 22번까지 공통 수원수투 문항들에 대해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에서는 지수꼴로 바꿔주면은 3의 3분의 1승 곱하기 3의 6분의 1승 곱하기 3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고 이걸 3의 6분의 2 플러스 1 플러스 9라고 변형시키면 3의 6분의 12승이 되니까 3의 제곱이 되고 9가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이번에 fx는 이렇게 나왔을 때 f'의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미분해보면 f'x는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되고 그랬을 때 f'-1은 3-4 플러스 3이 돼서 2가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다음으로 갈게요. 3번에 네 번째 항이 6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번째 항이 6이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항이 6이다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EH7이 A19다 라고 되어 있는데 EH를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A4 플러스 A10으로 변경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냐면 기존에 있는 A4를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얘를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얘는 6 플러스 A10으로 바뀌게 되고 근데 이 EH7이 A19라고 했으니까 얘가 A19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넘겨주게 되면은 공차의 9배가 되고 이게 6이 되니까 D는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서 공차를 3번을 빼야 되죠. 그래서 2를 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식은 여기 이 중간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에 마이너스 1 우극한이랑 1 좌극한을 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 우극한은 보시면은 지금 0이 되고 그 다음에 1 좌극한은 1이 되니까 더하면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5번에 탄젠트 세타가 이걸 바꿔주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면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그런데 지금 각도가 이사분면에 있어요. 동경이.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거고 그럼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를 3분의 루트 3으로 바꾸게 되면 3분의 루트 3으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6분의 5 루트 3 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문제에서는 6번 문제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7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평균 변화율 자체의 식이 a 플러스 1에서 a를 뺀 거와 가로 이렇게 쳐줄게요. 그 다음에 fa 플러스 1에서 fa를 뺀 이 식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 식이라고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죠. 이게 지금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모에서 보면은 a가 이렇게 없어지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a 플러스 2를 대입한 거에서 a를 대입한 게 7이다 라는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그러면 a 플러스 1을 넣어주면 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 플러스 5에서 2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5를 빼주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은 4a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4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4a 마이너스 1이 지금 7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란 거는 EH니까 분자에서 있는 게 여기 분모를 맞춰주고 다시 2를 곱하게 되면 이 f 프라임 a 값이 2니까 2를 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fx를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는 4x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때 2를 넣어주게 되면 5가 되니까 5의 2배는 10이 돼서 답은 3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7번 지금 문제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위의 점 3,3 여기가 지금 3,3인 거죠. 이 3,3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할 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근데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때 무작정 적분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무작정 그냥 단순 계산으로 가게 되면 식이 복잡하게 될 수 있어요. 좀 차분하게 봐야 되는데 직선은 항상 x축 위의 점에서의 점대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파트의 넓이와 여기 이 파트의 넓이가 간격이 똑같다면 정확히 일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얘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y'은 2x-4가 돼요. 그러면 3을 대입해보면은 기울기가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L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그러면은 지금 얘의 x절편이 2분의 3이고 여기 2분의 3이고 정확히 적분 구간 0부터 여기 3까지의 중간 지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밑에 부분의 넓이를 여기 위에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옮긴다면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0부터 3까지 얘를 적분하란 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0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을 적분해라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라고 바꾸고 0, 3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럼 넣어준다면은 9 마이너스 18 플러스 18이 돼서 9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넓이를 구할 때 분할해서 넓이를 구하려고 했다면 식이 복잡했을 텐데 이렇게 직선이 나오고 적분 구간이 나왔을 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에 지금 이 코사인 AX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Y는 1과 만나는 이 점을 A, B를 3분의 8이라고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주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알던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주기는 2파이죠. 그래서 그때의 이 길이와 이 AB는 3분의 8일 때의 그때의 주기가 달라졌으니까 그걸 참고로 A를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애를 이 코사인 X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코사인 X라고 생각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여기가 2파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 이 코사인 X가 1이면 코사인 X는 2분의 1이 되고 그때의 이 A 값은 여기 원래 3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3분의 5파이가 돼요. 그럼 그때의 길이는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3분의 4파이가 3분의 8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몇을 곱해줘야 되냐면 파이분의 2를 곱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야 3분의 8이 나오겠죠. 지금 이 길이에서. 그러면 이 비율은 똑같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2파이도 똑같이 파이분의 2배가 늘어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기가 4가 된다. 즉 이 코사인 AX의 주기가 4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주기를 구할 때는 A분의 2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 값은 A분의 2파이가 4다 라고 한다면 얘랑 얘랑은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2분의 파이가 된다.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9번으로 갈게요. 9번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될 때 T는 0에서의 위치와 T는 6에서의 위치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위치의 변화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정적분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속도를 정적분했을 때니까 지금 문제에서 0부터 6까지 속도를 정적분하더라도 위치가 같다는 건 위치의 변화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0부터 6까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3t제곱 플러스 at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지금 0이라는 걸로 A 값을 구할 수 있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한근이 0이고 여러분 한근이 0이고 다른 한근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운동 방향이 딱 한 번 바뀌었다는 건데 왼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이 지점에서의 이 넓이, 왼쪽으로 간 넓이와 오른쪽으로 간 넓이가 정확히 일치했을 때 위치의 변화량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이 넓이가 정확히 일치할 때는 이 값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2 대 1이 돼요. 그러면은 이 알파가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속도의 식에다가 내가 4를 대입했을 때 그게 정확히 A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A 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움직인 거리를 구하랬으니까 이 두 넓이를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넓이를 더하면 되니까 A 값을 굳이 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죠. 왼쪽으로 간 길이랑 오른쪽으로 간 길이를 더한 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식은 6분의 최고차의 개수 3 곱하기 4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잘리면 3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왼쪽으로 32만큼 갔고 또 오른쪽으로 32만큼 갔으니까 총 움직인 거리는 6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1번이 됩니다. 10번. 지금 두 함수의 합성함수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이라고 나왔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게 있는데, 지금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 두 가지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합성함수 문제는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실근의 개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실근의 개수 문제가 여러분 22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문제가 지금 10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를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은 범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좀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gfx에서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이니까 먼저 시작은 g가 먼저, f가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그려보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축이 마이너스 1에서 갖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돼요. 그러니까 fx는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구해놓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fx는 지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gx에서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그때의 최소값이 2가 되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x는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은 g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먼저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을 해봐야겠죠. 미분해보면 g'x는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6으로 나눠지게 되면 x-1, x-2가 돼서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고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 그런 그래프가 돼요. 그럼 그려보면 1일 때, 2일 때 여기서 극대값, 극소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2를 대입해보면 14에서 지금 14에서 11을 빼는 거니까 1,3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해보면 16 마이너스 36 플러스 24 그러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2만 남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2,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좀 계산해 볼게요. 2를 대입해보면 16 마이너스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2 계산이 틀렸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봤는데 계산해보면 2,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이 2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마치 여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여기도 있지만 똑같이 여기 있는 점도 있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2가 돼야 되니까 지금 이 길이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돼야 돼서
여기 이 좌표가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여기에서 시작하더라도 최소값이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2분의 1이 되면서 k는 2분의 3이 된다. 최소값은 5번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1번에 이렇게 복잡하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약간의 변형이 된 거는 지금 보통의 문제 출제가 되면 이 지수함수와 이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여기 이 b의 좌표를 로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직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서 식을 처음에 전개해 나가고 마지막에 곡선에 대입하는 게 이 문제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b의 좌표가 여러분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문제에서는 a, b가 8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bc가 2루트 2라고 했어요. 그럼 a, b랑 bc랑의 공통되는 부분이 b가 되니까 내가 출발을 b에서 할수록 더 식을 전개할 때 유리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b의 좌표를 k, l이라고 두겠습니다. b의 좌표를 k, l. 그랬을 때 이 a, b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점의 좌표는 k, l 플러스 8이 되겠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bc가 2루트 2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 길이가 2루트 2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과 빗변의 길이의 비가 1대1대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2루트 2라는 거는 x가 2 감소하고 y가 2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c의 좌표가 k-2, l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곡선에 대해서 두 개의 점의 좌표를 미지수 두 개를 표현했기 때문에 얘를 대입을 하게 되면 k와 l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전개를 통해서 구해 볼게요. 먼저 y는 2에 x-1 플러스 1의 그래프에다가 k, l 플러스 8을 대입해 볼게요. 여기 이 a 좌표를 대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l 플러스 8은 2에 k-1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의 좌표 k-2, l 플러스 2도 대입하면 l 플러스 2는 2에 k-3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윗식에서 아랫식을 빼볼게요. 빼면은 l은 없어지고 좌변에 6이 남고요. 1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2에 k-1 마이너스 2에 k-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얘를 빼주면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수의 차이가 2가 났을 때 이것끼리 뺐을 때 6이 된다는 거는 2의 3승에서 2의 1승을 뺐을 때는 6이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방정식으로 바로 가기보다 생각을 해보면 이 k-1이 3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k의 좌표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k가 4일 때 여기 윗식에다 넣어보면 우변은 지금 3이 되죠. 자, 그러면 l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가. 자, 그러면 4,2를 이 직선이 지금 지난다는 건데 그럼 4,2를 지나는 직선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여러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은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x좌표, y좌표 합은 5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y는 5가 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점의 좌표를 마저 다 찍어보면 여기 점은 4에서 2 감소해야 되니까 2가 되고 여기는 1에서 2 증가하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윗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는 4,9가 될 거고요. 그럼 지금 이 길이가 8이고 그 다음에 4에서 x좌표의 차이를 보면은 2가 되니까 여기 길이는 2가 되겠죠. 그럼 8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오른쪽 위의 삼각형의 넓이는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이 아래쪽의 넓이인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 뒤의 좌표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뒤의 좌표. 왜냐면은 지금 4를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a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로그 2 x-2가 됩니다. 평소에 로그 2x의 x절편은 1인데 이거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3,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3,0을 지나면서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 그럼 왼쪽 아래 삼각형의 높이는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거리가 되겠죠.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얘는 이제 자주 나오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의 관계, 즉 평행한다는 거죠. 지금 이때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c 프라임이라는 공식을 기억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a제곱 b제곱은 2가 되니까 얘를 2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에서 3 차이의 크기는 2가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2분의 2가 이 두 직선 사이의 높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높이가 지금 루트 2가 되겠죠. 그랬을 때 BC가 2 루트 2, 그 다음에 높이가 루트 2니까 곱하게 되면은 4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 2가 된다. 그래서 오른쪽 위의 넓이가 지금 이제 8이 되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의 넓이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서 8 더하기 2는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12번의 문제는 연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함수가 연속이라는 거는 결국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불연속분의 연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짚어볼게요. 먼저.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지금 hx가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줄을 읽었을 때 hx가 연속이 되니까 hx의 모든 극한값과 모든 함수값이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가에서 x가 1이 아니고 x가 a가 아닐 때 hx는 fx분의 gx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먼저 fx를 봐볼게요. fx 같은 경우에는 2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됐어요. 이거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얘는 지금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런데 이 x 마이너스 3은 지금 의미가 없죠. 그쵸? 왜냐면 2보다 작을 때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fx는 1에서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f1이 0이구나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밑에 있는 부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인데 이거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러면 얘는 0과 a에서 0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x가 2보다 크다고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가 2보다 크다는 조건이 여기 맨 첫머리에 있죠. 그러니까 fa가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본다면 f1이 0이고 fa가 0이니까 여기에서 hx는 fx분의 gx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정의가 안 되는 거죠. 1과 a에서. 그러니까 1이 아닐 때와 a가 아닐 때 hx가 이거다 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gx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gx는 그럼 반드시 얘가 0으로 갈 때는 얘도 같이 0으로 가줘야겠죠.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분자가 0이 아니라면 발산을 하기 때문에 hx는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g1이 0이고 그 다음에 ga가 0이라는 걸 먼저 건져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fx가 불연속이에요. x는 2에서 불연속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x는 2에서 얘가 불연속인데 그럼 분모가 불연속일 때 x는 2에서 분자의 값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hx는 연속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그게 바로 g2가 0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x는 세 개의 근을 우리가 건져냈는데 1과 2와 그 다음에 2보다 큰 a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gx를 쓸 때 gx는 x-1, x-2,
x-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h1과 ha가 같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h1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없죠. 지금 f1이 0이니까. 그러니까 극한값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h1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h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hx는 지금 fx분의 gx죠. 그렇죠?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가 1인 영역은 지금 얘의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모의 인수분해로 써주면은 x-1, x-3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 자, 그럼 gx는 그대로 x-1, x-2, x-a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식으로 가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여기 x-1이라고 쓰면 안 되고, 여기 밑에 부분이 fx가 a인 영역은 2보다 크기 때문에 밑에 부분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적어주면 마이너스 x, x-a, 그 다음에 x-1, x-2, x-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얘는 이렇게 없애주고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2를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1-a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a 이렇게 없애주면 a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a분의 a-1, a-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문제에서는 지금 얘의 값과 얘의 값이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는 싫으니까 일단 이렇게 없애주면은 위에다 적어줄게요. 2분의 a-1, 마이너스 a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a-1, a-2가 같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a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a-1은 여러분 0이 아닌 게 확실하죠. 그래서 이거 지워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게 되고요. 그럼 대각선을 곱하면 a는 2a-4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a가 4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계산이 좀 복잡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이 부분은 a 값을 구하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 h1과 h3을 했는데 여기에 4를 이렇게 넣게 되면 아까 h1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h1. 그럼 h1은 여기 a가 4라고 했으니까 2분의 1-4가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문제에서는 h4가 아니라 h3을 구하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써줘야겠네요. 근데 h3은 우리가 지금 1과 4에서만 신경 써주면 되고 3은 그냥 넣어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a 값이 4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바꿔줄게요. 바꿔주면 F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F3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3은 여기다가 3을 넣게 되면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H3은 F3분의 G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H3은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이 두 개를 더하라고 했죠. 그래서 통분해보면 마이너스 6분의 9 플러스 4가 돼서 마이너스 6분의 1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속이란 걸 읽었을 때 그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거,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지금 문제에서 x는 2에서 불연속이란 걸 체크해서 fx분의 gx에서 이 g2도 0이라는 걸 아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은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고,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에 등차 수열 얘기가 나왔어요. 등차 수열이란 걸 보자마자 지금 평가원이나 이때까지 기출들을 보면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등차 수열이란 걸 문제를 만났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첫째 항이 양수이면서 공차가 음수인 경우, 두 번째는 첫째 항이 음수이면서 공차가 양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첫째 항도 양수고 공차도 양수면 절대값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첫째 항이 양수라는 말을 보자마자 아, 공차가 음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읽어 내려가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여러분 세 개가 같다고 나왔어요. 그럼 세 개가 같다고 나왔으면 끊어서 읽어줘야겠죠. 그래서 S3과 먼저 첫 번째로 체크할 S3의 절대값과 S6의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적어놓고, 두 번째 식은 절대값 S6과 그 다음에 절대값 S11 마이너스 3이 같다. 이렇게 여러분 나눈 다음에 연립을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한 번에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식을 보면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절대값끼리 같으면 실제로 S3과 S6이 같을 수 있겠죠. 그쵸? 두 번째는 S3과 S6의 부호가 다를 수 있는데 당연히 S3이 지금 양수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를 했는데 당연히 처음에 세 개의 그 합과 여섯 번째까지 가면 여섯 번째가 음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S3은 마이너스 S6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 양수로 이제 만들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 당연히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여기까지만 끊고 가볼게요. 그러면은 S3과 S6이 같으면 이 사이에 S6 마이너스 S3이 0이란 거니까 A4와 A5, A6을 더한 게 0이라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S3과 S6을 더하면 0이다. 이건 실제로 쓴 다음에 계산할게요. 먼저 이것부터 이 시나리오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S3과 S6이 0이라는 거는 바로 밑에 식처럼 A4, A5, A6이 0이다. 그 말은 A5가 0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등차 중항 때문에 이 세 개를 더하게 되면 A5의 3배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다른 A4랑 A6은 모르겠지만 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다음에 바로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수열을 끝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4D가 되겠죠.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바로바로 변환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D 다 써볼게요.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D, 0, D, 2D, 3D, 4D, 5D, 6D 이렇게 여기까지 쓸게요. 왜냐면 지금 S11까지만 관찰하면 되니까 앞에 부분 그 다음에 4, 5, 6, 7, 8, 9, 10, 11 여기까지 쓴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식으로 들어와 볼게요. S6은 여기까지 더한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까지 더하게 되면 없어지고 지금 앞에 거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9D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왼쪽 식은 마이너스 9D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은 11번째까지 더해야 되는데 11번째까지 더하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없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5D와 6D가 남게 되고 그러면 11D가 되죠. 근데 D가 공차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 11D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마이너스 11D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D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넘기게 되면 이 D가 마이너스 3이 돼서 D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섯 번째 항이 0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지금 문제에서 가능한 첫째 항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얘에서 공차가 마이너스 4D다. 우리가 첫째 항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 넣게 되면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S3과 S6이 똑같을 때는 A1은 6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봐야 됩니다. S3과 마이너스 S6이 같을 때였죠. 이건 이제 밑에 건 지우고 갈게요. 자, 이렇게 연결됐을 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성립을 한다는 거는 S6이 음수라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럼 당연히 S11도 음수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S6으로 빠져야 되고 얘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S11로 빠져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6항까지의 합도 음수인데 당연히 11항까지의 합도 음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를 넘겨주면은 S11에서 S6을 빼게 된다. 그러면 6항까지의 합을 11항까지 합에서 빼주면은 7항부터 11항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얘들을 다 일반항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 얘는 A9를 5배 한 거와 똑같겠죠. 그러면은 A9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바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으니까 이제 이건 지울게요. 그러면 A9가 마이너스 5분의 3인 상황에서의 얘가 지금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S3을 우리가 얘를 통해서 나타내 볼게요. 그 다음에 S6도 얘를 통해서 나타내 보면 자, A9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면 S3은 A1, A2, A3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5, 마이너스 A6인 거죠.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가게 됐을 때 왼쪽의 병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를 굳이 다 우리가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얘는 3의 2라고 바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오른쪽을 봐보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A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결국 A1부터 A6까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것도 한 번에 마이너스 6 곱하기 A3.5로 바꿀 수 있어요. 3.5항이 있을 수 없지만 여기서는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랬을 때 3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빠지게 되죠. 이렇게. 자, 여기서 D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D가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괄호 A 플러스 2.5D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식이 이거 한 개라면 A와 D를 구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A9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8D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 대신에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8D를 넣을 수 있겠죠. 여기 오른쪽 식에다가. 그러면 이제 D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여기로 이제 이항을 대입을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8D에다 D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7D가 되게 되고요.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2 괄호 A를 그대로 넣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2.5D를 더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5.5가 되고 이걸 바꿀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1D가 된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2를 곱해주면 5분의 6이 되고요, 얘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었으니까, 그쵸? 마이너스 2가 있었으면 넘겨주면은 11D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18D가 마이너스 5분의 9가 되고 그럼 D는 18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0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10분의 1인데 우리가 지금 9번째 항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첫 번째 항은 얘를 8번 지금 빼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오히려 빼준다. 8D를. 그러면 5분의 4를 더하게 되는 거죠, 지금. 더하게 되면 5분의 1이 된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의 첫 번째 항은 5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를 더하게 되면 5분의 31,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먼저 식을 이렇게 세 개가 연속으로 A는 B는 C라고 나왔을 때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등차 중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게 만약에 3개만 있을 때도 활용하는 게 아니라 5개, 7개, 9개일 때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중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보통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결국 디귿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디귿이 한 문제인 거죠. 얘가 세 문제가 아니라. 디귿을 풀기 위해서 기억과 니은은 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읽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디귿부터 읽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럼 디귿을 읽어보면 절대값 fx는 gx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fx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 절대값 fx가 그대로 나온다면 fx는 gx가 될 거고요. 이렇게. 맞죠? 자, 두 번째는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fx로 나온다면 마이너스 fx는 gx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항을 시킨다면 첫 번째 식은 fx 마이너스 gx는 0이 되고요. 두 번째 식은 fx 플러스 gx는 0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식은 fx 플러스 gx, 두 번째 식은 fx 마이너스 gx. 그런데 문제를 보면 기억에서는 fx 플러스 gx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니은에서는 fx 마이너스 gx는 0에 대해서 관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로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잡고 기억과 니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지울게요. 어떤 형식인지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먼저 최소한 생각을 했을 때는 절대 그래프를 지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fx-gx를 그렸으면 거기 위에다가 fx 플러스 gx를 연달아서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려봤을 때 기억, k가 0일 때라고 했어요. k가 0일 때 fx 플러스 gx는 0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자, fx는 gx니까 지금 fx를 그대로 써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은 마이너스 gx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식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여기 이 실근이란 표현은 여러분 미분에서 방부등식과 실근, 요거는 그래프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에서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교점을 구하는 방식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에서 이 3차 함수를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전환하는 게 필요해요. x세제곱, 그 다음에 넘겨주면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 kx라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관찰을 할 때. 그러면은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 3차 함수는 그릴 수 있는 게 되고, 요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변할 때 이 3차 함수랑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를 보면은 기억에서 여기 지울게요. 여기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다. 그랬을 때 요걸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미분을 해보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나중에 디귿의 풀이에 필요하니까 개형만 그리기보다 좀 더 정확하게 그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그래프를 만나면 요거를 먼저 그려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4만큼 올리면 되니까, 그럼 얘는 이 앞에 거는 x제곱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를 지나고 0에서 접한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4에다가 라인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를 지나고 0에서 지금 접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kx였는데 k가 0이래요. 그럼 결국 k가 0이니까 x축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를 바꿔서 기억을 읽어보면 이 3차 함수랑 x축은 몇 개에서 교점을 가지냐 이거죠.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여기 이 한 개에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 라고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으로 가볼게요.
fx-gx는 0이니까 이번에는 저걸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세제곱 지금 얘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kx 그 다음 플러스 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쵸? 는 0이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3차 함수와 이런 x축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놓고 오른쪽은 그릴 수 없더라도 개형을 잡을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형을 해야겠죠?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은 kx다.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해야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내가 그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상수항을 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상수항을 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8에다 이렇게 그어줄게요. 지금 8에다 그어주면은 0에서 접하고 2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0에서 접하고 2를 지난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이라고 했어요. 원점을 지나면 반드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 개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가 양수라면. 그랬을 때 여기 이쪽 파트에서 한 개만 만나려면 결국 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접할 때의 기울기가 지금 4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2,8이 눈에 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접점이 될 수 있다면 이거는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0,0과 그 다음에 여기 얘를 미분했을 때의 2를 넣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되니까 여기 2를 넣어봤을 때 12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여기 8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4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인 거죠. 2,8에서. 그럼 그대로 이으면 0,0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말한 2개를 가질 때 이쪽 파트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2개를 가질 때에 그때의 k값은 4라는 거는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디귿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미 파악을 끝냈어요. 지금 얘는 fx 플러스 gx는 0과 fx 마이너스 gx는 0에 그때의 개수가 5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같은 화면에 놓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화면에 놓고 관찰해 보면 여기 4의 2배, 여기 8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 2면 근데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참고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래프를.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서 5개가 지나도록 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능해 보여요. 실제로는.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세워버리면 여기서 2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하는 걸 만나면 결국 여기서 3개를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2개, 3개를 합하게 되면 5개가 되니까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체크를 해보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절대값 fx니까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gx가 양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gx 2x이고 마이너스 2가 0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고 그럼 x가 1 이상이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 5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아까 제가 그렸던 이런 그래프 여기서 접하는 이런 그래프는 1보다 작은 쪽에서 만난다면 요거는 소용이 없는 그런 그 교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부 그려보면은 여기 파트랑 여기 파트를 그려보면 그게 4개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3개에서 만나거나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개가 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잘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gx가 0 이상이라는 걸 체크할 수 없다면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15번으로 갈게요. 지금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가나다 문제로 나온 거죠.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할 때 평소에도 자주 하던 말인데 수능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들은. 그래서 그 전년도 수능에서 15번이 삼각함수의 가나다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출제되는 상당수의 모의고사들이 6월, 9월을 제외하고 교육청들은 수능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 한번 봐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고 선생님은 그 뒤에 가나다 문제가 있지만 그냥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전부. 그래서 한번 같이 봐볼게요. 먼저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그러니까 이쪽이 3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랬을 때 지금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삼각형 써볼게요. 삼각형 EDC와 EDC, 3분의 파이가 맨 마지막에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삼각형 EBC는 지금 현재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닮은 거를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AB가 지금 2라고 했고 그 다음에 BC가 2라고 했어요. 여기 길이가 2다. 자, 그 다음에 AD가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나 이쪽에 이 BD의 길이는 구할 수 있겠죠. 이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이 BD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BD의 길이는 BD의 제곱은 4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는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잘리고 그러면 이제 6을 빼준다. 13에서. 그럼 7이 되니까 여기 이 길이가 루트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내친 김에 이 CD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3분의 2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BD의 똑같이 제곱은 똑같은 거는 여기 7이라고 적어줄게 이제. 7은 여기를 x라고 하면 4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잘릴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x가 1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3은 될 수가 없으니까 이 길이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모르는 길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y라고 놔볼게요. 자, 그랬을 때 지울게요. 여기는 맨 위쪽은 지우면 안 되는데 지우고 여기 다시 한번 써주면 EDC 여기 닮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몇 대 몇 닮음이냐 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대 2 닮음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1대 2. 그러니까 2배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x의 길이의 2배는 이 길이가 되는 거다. 그러면은 2x는 y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y의 길이의 2배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니까 3 플러스 x가 된다. 그럼 이 y는 x 플러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의 길이를 구하는 게 초점이냐면 이 ED의 길이를 구하는 게 초점이에요. 그러면 대입법으로 하면 y는 2분의 x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요거를 여기에 대입해주면 이 x는 2분의 x 플러스 2분의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x는 넘겨주면 2분의 3x는 지금 2분의 7이 된다. 그럼 x는 3분의 7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3분의 7이라고 쓰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하랬는데 사인 법칙을 하게 되면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3분의 7과 사인 세타분의 1이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건 사인 세타니까 역수를 취하면 여기 사인 세타가 되고 지금 이 사인 3분의 파이는 여러분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3분의 7이 오고 여기 2분의 루트 3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14분의 3루트 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 마주보는 가계합이 180도,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전부 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 객관식 공통문항 1번부터 15번의 해설이었습니다.